미용실에 들릴 때는 항상 밤 9시쯤 퇴근 직전에 그녀를 찾았다.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한다고 많이 지쳐있을 시간일 텐데도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다른 손님들이 없다 보니 그녀와 사적인 얘기도 나누며 빠르게 친해져 나가고 있었다. 난 용기를 냈다. 시간 날 때 야외로 드라이브를 한번 가자고 했고 부담스러우면 가볍게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더니 다음 주 화요일이 휴일이라 시간 된다고 하길래 데이트 약속을 얻어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그녀는 나랑 놀러 갈 생각에 한껏 차려입고 기분이 들떠 있었다. 현정 씨,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시네요. 평소에 가게에서 입던 옷보다 훨씬 화려하고 노출 수위가 심한 옷을 입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현정 씨, 혹시 저한테 이뻐 보이시려고 이렇게 꾸미고 나왔나요? 당연하죠. 정수 씨한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차려입었죠. 호호. 1시간 조금 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인천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서 바지락 칼국수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근처 바닷가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바람 쐬러 나왔다고 하면서 너무 기분 좋다고 한다. 그럼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저녁까지 먹고 놀다가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고 한다. 정수 씨는 만나는 여성분은 없으세요? 그녀는 내 연애사가 궁금했던지 질문을 던져놓고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이뻐 보이던지 짧은 순간이지만 왠지 여자로 느껴져 내 마음이 마치 요동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여자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저한테는 현정 씨가 있잖아요. 현정 씨가 애인 해줄래요? 그랬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지금 장난치는 거죠 한다. 나는 정말인데 작업 한번 치려고 오늘 데이트 신청도 한 건데요.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정수 씨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깐 나도 갑자기 설레는데요. 그러면서 웃는다. 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대로 이어가고 싶어서 은근슬쩍 옆으로 다가가 젊은 연인들처럼 걸어다닐 땐 손을 잡고 돌아다녔죠. 그녀도 빼지 않았어요. 저녁으로 회를 먹는데 그녀가 먼저 회에는 소주인데 그러면서 딱 한 잔만 하자던 게 둘이서 3병이나 마시고 결국 사고를 쳤다. 둘 다 술을 너무 퍼마셨으니 차를 몰고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하필이면 그때 횟집 바로 옆에 숙박업소가 떡하니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잠깐 쉬다 갈래요? 그러고 말았다.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을 해놓고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다가갔더니 그녀 또한 못 이긴 척하며 따라왔다. 안녕하세요. 올해 45살로 결혼 11년 차 남자입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기 시작한 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친한 친구랑 카톡을 주고받는데 저 몰래 카톡 내용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죠. 퇴근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오는데 약 1년 전 아내에게 뽑아준 아반떼 차량이 보이길래 혹시나 하고 열어봤는데 조수석이 앞으로 약간 당겨져 있고 뒷좌석은 좀 너저분한 게 왠지 남녀가 여기서 뒤엉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더군요. 사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좀 집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휴대폰 플래시까지 이용해 매의 눈으로 차량 곳곳을 뒤지기 시작을 했고 뒷좌석에서 약 3cm 정도 되는 짧고 곱슬곱슬한 겨털모 같은 걸 몇 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의심이 현실이 된 것 같아 제 손이 부르르 떨려오는 겁니다. 심장까지 두근두근 거리며 흥분지수도 마구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당신 폰 한 번만 봐도 되냐고 물은이 된다고 줍니다. 의심받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지웠겠죠. 폰을 보다가 왜 그 베프랑 카톡한 거는 아예 없냐고 물으니 여자들끼리 좀 친구 뒷담화도 심하게 하고 이상한 농담을 주고받은 내용이라 혹시나 다른 사람이라도 보면 큰일 나겠다 싶어 삭제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한테 거짓말 한 거라든지 혹시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고. 제가 뭔가 아는 것 같으니 겁이 나서인지 찔려서인지 몰라도 순순히 얘기하네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따라갔다가 친구 애인의 5살 연하의 남자들과 3대3으로 술 한 번 먹었다네요. 그때 왕게임이나 소원 들어주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좀 더티하게 놀았다면서 지금은 만나지도 연락도 안 한다며
하지만 제 마음속엔 차 안에서 발견한 겨털 생각이 가득했어요. 뒷좌석에서 여러 개의 겨털을 발견했다 하니 왜 허락도 없이 자기 차를 뒤졌냐며 화를 내요. 그러면서 자기 거가 아니라네요. 며칠 전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못 믿겠으면 전화해서 확인시켜준다며 자기는 그런 게 왜 있는지 평소 뒷좌석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끝까지 모르는 일이래요.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춰 놓은 건지 차 빌려줬다는 그 문제의 돌싱 친구에게 전화를 하더니 저번 주 금요일날 오후 내내 차를 빌려 탔다고 하더군요. 어찌 되었던 외간 남자들과 밤새 물란하게 놀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아내 폰을 내가 며칠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돌싱 친구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자기는 이런 대접 받을 만큼 나한테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외간 남자들과 술 한잔 했던 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친구한테 차 한 번 빌려줬던 걸로 이렇게까지 의심을 사야 하는 거냐면서요. 그때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아내한테 마구 쏘아 붙였죠. 자기 입으로 왕게임 했다며 물란했다면서. 그리고 당신 차에서는 심각하게 오해받을 만한 증거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말만 믿을 수가 있겠냐고. 휴대폰 며칠 가지고 있는다고 의심이 완전 풀리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결백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이게 10년 넘게 살아온 제대로 된 부부가 맞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일이 커져 아내와의 사이는 점점 더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별거 3개월 만에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아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를 이혼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내 절친은 외국인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일산 차병원 부근에서 미용실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결혼식披露연에서 딱 한 번 본 게 달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네요. 저는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야만 이혼을 결심하고 두고두고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무작정 그녀를 찾아 나섰어요. 근데 일산 쪽에 차병원이 3군데나 있어 그녀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오픈한 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신규 오픈한 미용실 위주로 추려 이틀 만에 찾아냈고요. 저녁 8시가 넘어 한적한 시간대에 맞춰 일산 어느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앞에서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한참을 서성이다. 통유리를 통해 중년의 여성 한 명과 눈이 딱 마주쳤죠. 아내와 절친인 현정 씨가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혹시 머리 하시러 오셨어요? 그때까진 제가 그저 머리 자르러 온 손님인 줄만 압니다. 올해 42살인 그녀는 외국물을 오래 먹어서인지 겉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짙은 쌍꺼풀과 커다란 눈, 앞섬이 깊게 패여있고 허리 쪽이 짤룩하게 들어가 상체와 하체가 도드라져 보이는 원피스, 언뜻 봐도 꽤 미인이었어요. 손님,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요즘엔 아저씨들도 이발소 안 가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많이 받아요. 제가 이쁘게 잘라드릴게요. 미용실 앞에서 기웃기웃거렸던 게 머리 손질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손님으로 여겼나 보다. 계속해서 괜찮다고 머리 자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안 받겠다는데도 내가 살짝 주저하자 무슨 남자가 이렇게 소심하냐며 내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나를 큰 거울이 앞에 있는 의자에 앉힌다. 어쩔 수 없이 손님 행색을 해야 했고 살짝 다듬어 주세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내 머리에 분무기로 여기저기 물을 뿌려대더니 머리카락을 자꾸 쓸어 올리며 만지작거리더니 아저씨 이렇게 자르면 이뻐 보일 것 같은데요. 옆머리 한번 시원하게 치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버렸죠. 한참 동안이나 내 머리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는 모습이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그런가. 다른 데서 머리 자를 때보단 손님 응대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서 뭔가 새롭기도 하고 프로다운 모습이 멋져 보였다. 정성스럽게 머리를 커트하고는 그녀가 한다는 말이 헤어스타일링을 멋지게 표현하려면 첫 번째가 헤어컷을 잘해야 하는데 제 두상이 너무 이쁘고 머리숱이 많아 짧은 머리가 특히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옆머리는 시원하게 올려치고 그녀가 직접 내 윗머리에 왁스를 발라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했더니 평소 50대 아재스럽던 모습이 내가 봐도 중년 남성의 멋진 운남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머 아저씨, 머리 자르고 나니깐 너무 멋져 보이신다. 그날 이후 나의 정체를 속인 채 그녀의 미용실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머리 깎아주고 제 머리를 감겨주고 드라이해주고 항상 새로운 스타일링까지 해주면서 사장님 너무 멋져요. 그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이나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매력적인 모습에 점점 눈길이 가고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낸다는 생각에 보호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친구 남편이란 사실을 숨긴 채 그녀와 만나온 지 벌써 3개월째가 되어갑니다. 6시 칼퇴근하고 곧장 미용실로 갔다가 데이트하고 나면 둘 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서 지내다 옵니다. 서로의 집 비번도 알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적어도 일주일엔 3에서 4번은 자고 올 정도로 거의 반 동거 중입니다. 늦기 전에 내 정체를 밝혀야 할 텐데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